이제 유전에서의 용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순종, 잡종. 순종, 잡종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동형, 접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잡종, 섞였다의 개념에서 이형 잡종, 이형 접합.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호모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영어로는 헤테로라는 말을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도 용어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부계로부터 받은 거와 모계로부터 받은 유전자형이 동일한 거.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A, B 이렇게 B, O 부모로부터 받은 게 유전자형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걸 우리는 잡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우성하고 열성이 있는데, 이 우성과 열성인 경우에는 누구를 갖고 비교해 주는 게 가장 좋냐면 바로 우열의 원리요. 우열의 원리. 근데 우성과 잡종, 왠지 우성하고 열성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우반, 열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지금도 은연중에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은연중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작년 같은 경우 전교 4등, 3등 왔다 갔다 하는 애한테 했던 똑같은 선생님이야. 동일한 선생님이 4등한테 했던 말하고 9등인가 8등한테 한 얘기랑 15등하고 한테 했던 얘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상위권에 가면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공합니다. 그럼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지금은 잘하는 반, 못하는 반이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건 좀 반대야. 내 10개 중에 어떤 아이가 7, 8개 아는 무리가 있고 3, 4개를 아는 무리가 있지 않니? 그러면 걔네들한테 어디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냐는 거지. 그럴 거면 공통으로 배워야 될 건 배우지만 7, 8개 아는 친구들은 7, 8개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9개, 10개짜리 설명해야 했잖아. 그런데 3, 4개밖에 모르는 애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런 거지. 누가 더 피해를 보냐면 못하는 애가 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애가 피해받을 것 같지? 아니야. 잘하는 애들은 여기까지야. 빨리 가서 나는 그 나머지 걸 채우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못하는 애가 들어와 거기 잘하는 반에 가 있어버리면 진도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3, 4한테 맞출 거야? 7, 8한테 맞출 거야? 그러지 못해. 5, 6에다 맞출 수밖에 없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7, 8인 애들은 뭐가 되냐면 5, 6을 가리키면 복습하면 되지. 저 알아. 다시 한번 들어서 한번 상기시킨다 생각하면 되지. 이러면 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학원에 가던 개인적으로 추가로 하면 되니까. 근데 3, 4인 애는 5, 6인 걸 들으면 2개, 3개를 비워버리잖아. 그 겉돌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계속 성적이 오를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얘는 또 어떻게 돼? 결국엔 양극화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계속 안 나오고요. 얘는 계속 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나아서 여긴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어떻게 보면 결국엔 얘는 계속 잘 되고 못 되는 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려면 맞춤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구별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학교가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 우리 학원이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는 조금 못하는 애는 받아, 안 하는 애는 난 안 받고 싶어. 난 대놓고 상담할 때 대놓고 약간 좀 질러. 혹시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듣는 애들도 있어. 근데 다니면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르쳐봐, 해줄게, 이런 애들 있으면 솔직히 나도 사람인지라 조금 하다가 몇 번 해주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도 그냥 걔를 손님으로 취급해. 고객이야. 돈 내주는 사람. 왜 내 도움이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합니다. 저기 일강실에 가 있어요. 자,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자, 우성과 열성은 얘는 자손에게 발현되는 거.
발현되면 그걸 보고 우성.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가 보기 좋으니까 우성이고 보기 안 좋으니까 열성이야. 가 아니라 자손에게 발현이 되느냐, 자손에게 발현이 되지 않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이쪽에서 볼게. 여기서 이제 라지 R을 둥근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스몰 R을 주름졌다라고 예를 들게요. 그랬을 때 순종인 I를 순종으로 순종 같은 것끼리 얘가 둥근인 거고 얘가 딱 봤을 때 얘가 왠지 열성 같고 얘가 우성 같은 게 아니라 자손을 교배를 시켜봅니다. 교배를 시켰더니 중에 감수분해를 통해서 라지 R만 올 거고 여긴 스몰 R만 왔어요. 그럼 얘가 이제 순종해서 이제 얘가 잡종이 되었겠지? 다른 형태니까. 그런데 얘가 둥근 모습을 얘가 둥근 완두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었다면 이걸 보고 아 둥근 완두가 발현이 되었어? 넓게 발현이 되었어? 그러면 너가 우성이야. 자손에게 주긴 주었지만 발현되진 않았네. 그러면 너는 열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 쉽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가십시다. 세 번째가 이제 누가 나오냐면 표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유전자형이라고 있습니다. 표현형은 발현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는 조금 다른 게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를 기호로 모두 표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거가 다시 왼쪽 거를 끌고 들어와 볼게요. 왼쪽 거. 지금 요 똑같이 라지 R이 있고 스몰 R이 있고 얘가 라지 R, 스몰 R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부모한테 받은 거 모두 이렇게 어떻게 기호로 알파벳으로 모두 다 표현했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런 걸 유전자형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가 겉으로 봤을 때 발현된 모습은 얘는 뭐야? 둥근 완두였죠. 얘는 주름진 완두였고 얘도 둥근 완두였어요 라고 했으면 우린 이걸 보고 아 겉으로 드러난 걸 표현했다라고 해서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까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 여기서는 내용이 용어 정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왜냐면 이유가 맨델의 유전 법칙이 끌고 들어와서 왜냐면 이걸 가지고 맨델의 우열의 원리, 분류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위배되는 중간 유전과 그다음에 연관 이게 뭉쳐져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자가수분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검정교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수분은 뭐냐면 별건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언급돼요. 뭐냐면 동일한 유전자형끼리 교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표현형이 아니야.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형을 동일한 유전자형끼리 교배하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교배는 무엇이냐? 별건 아니고 얘가 일단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잘 따져보자. 표현형으로 봤을 때 둥근 완두예요. 둥근 완두. 표현형으로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둥근 완두가 순종인 둥근 완두인지 잡종인 둥근 완두인지는 모르잖아. 유전자 구성을 몰라.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자 구성을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럴 때 누구? 순종이면서 열성인 아이를 교배시켜 봅니다. 자, 이제 똑같은 걸 끌고 들어와 볼게요. 둥근 완두이니까 얘가 둥근 완두야. 근데 이런 건지 이건지 모르잖아. 그럼 두 개 다 해보자. 그럼 라지알인 둥근 완두가 있을 수 있고 라지 스몰알인 둥근 완두일 수도 있는 거잖니? 이때 누굴 넣어주냐? 순종인 열성이 누구야? 요 아이죠. 순종이면서 열성이잖아. 그러면 스몰알
얘도 스몰 r 라고 했었을 때 교배를 시켰을 때 자손을 볼까요? 자손 뭐밖에 안 나와? 둥근밖에 안 나오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잡종인 우성이라면 어떻게 되어질까? 자손이 어차피 이쪽에서 스몰 r밖에 못 주니까 라지를 줄 수도 있고 스몰을 줄 수도 있으니까 얘가 될 수도 있고 둥근이 나올 수도 있고 스몰이 주름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왔다면 너의 둥근은 잡종인 우성이고 한쪽 형 모습만 나왔다면 순종인 우성이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검정교배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수분은 동일한 유전자형 끼리 교배다라는 거. 요거는